앞에서 우리는 유럽의 빈 체제라고 하는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졌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요. 자, 이 빈 체제는 유럽의 평화를 지향하는 뭔가 나폴레옹의 침략으로부터 피해를 수습하는 그러한 체제인 것처럼 포장을 했지만 실제로는 정통성을 내세우면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복고주의적인 면모를 지니는 그러한 특징의 체제였고요. 또한 이 과정에서 당시 유행하고 있던 자유주의, 민족주의라는 이념을 크게 탄압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체제를 만드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메테르니히라고 하는 오스트리아의 재상이었는데요. 이 메테르니히를 중심으로 하는 빈 체제 속에서 자유주의, 민족주의 운동이 크게 탄압을 받긴 하지만 한번 맛본 자유를 더 이상 사람들은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전 유럽적으로 자유주의 운동이 크게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이 자유라는 개념이 상당히 폭넓고 거대한 개념이에요. 사람에 따라 자유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조금 어떤 자유인지 볼 필요가 있겠는데, 실은 이 19세기 이 시기에 유행했던 자유라 함은 당시 시대적 분위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지배받는 것, 억압받는 것에 대한 그러한 분노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자유의 면모가 가장 강하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걸 우리가 좀 있어 보이는 말로 압제, 억압과 제한으로부터의 자유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압제로부터의 벗어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머리를 굴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당시 이 압제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사람들이 고민하다 보니까 요거에서 제일 중요한 게 결국 국민, 시민 스스로가 정치에 참여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야. 자, 우리가 이거를 좀 있어 보이는 말로 참정이라고 옛날에 표현한 적 있죠? 기억납니까? 아테네라든가 로마 같은 거 할 때 우리가 참정권 개념에 대해서 다뤄봤었는데요. 근데 이 아테네나 로마 시기와 다르게 이제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당시 이 참정의 방식이 좀 달라지게 돼요. 즉 우리가 그 아테네 민주주의 특징할 때 비교하면서 배웠던 그 당시에는 직접민주정이라고 해서 이 참정권을 모두 다 획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는데 이제는 시대가 변해서 간접민주정으로 가는 시기란 말이야. 간접민주정이다 보니까 시민들이 직접 정치 참여에 뛰어든다라기보다는 이 정치 참여를 우리를 대신해서 진행해줄 대표를 선출하죠. 이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을 우리는 흔히 선거, 투표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압제로부터의 자유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당시 국민, 시민들이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게 참정권 중에서도 선거권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자유주의 운동의 거의 90% 이상은 이 선거권을 얻기 위한 그러한 종류로 진행이 되고요. 전 유럽적으로 그래서 우리에게도 선거권을 달라라는 운동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역시 한번 경험해본 나라가 낫다고 이 자유주의 운동을 크게 성공시켰던 그 자기들 성공뿐만 아니라 주위 국가에게도 영향을 미쳤던 주요 국가가 바로 앞에서 이미 시민혁명을 경험했던 프랑스와 영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주의 운동이 이러한 압제로부터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선거권 획득을 특징으로 하게 되는데 가장 유명한 국가 프랑스와 영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주의 운동을 볼 때도 다른 나라보다는 이 프랑스와 영국의 운동을 살펴보게 되겠는데요. 그럼 프랑스와 영국 중 우리는 어디를 더 먼저 볼 것이냐? 조금 더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프랑스의 자유주의 운동을 먼저 보려고 하는데요. 자,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전 프랑스 대혁명 경험을 반영해서 당시 자유주의 운동을 할 때도 혁명의 방식으로 진행했다라는 특징을 집니다. 그러면서 이 혁명 크게 두 번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먼저 일어났던 게 7월 혁명, 뒤에 나타났던 게 2월 혁명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먼저 7월 혁명을 살펴보면요. 일단 7월 혁명 같은 경우는 이제 1830년에 나타나게 되는데 나타날 수밖에 없었죠. 간신히 프랑스 대혁명으로 몰아냈던 루인의 집안이 복귀를 했잖아요. 우리 빈 체제 할 때 살펴봤었죠. 당시 프랑스의 국왕으로 루이 18세가
즉위를 했었습니다. 바로 루이 16세의 동생이 되겠는데요. 자, 그런데 이 루이 18세가 즉위하고 나서부터 이 루이 18세는 약간 쫄보 임금님이에요. 요것 때문에 프랑스 국민들이 약간 루이 18세 시기는 지켜봐요. 왜냐하면 이 쫄보 임금답게 국민들이 화가 나면 어떻게 되는지를 루이 18세는 너무 뼈저리게 잘 알고 있었거든요. 자기 형아 모가지가 날아가는 게 눈앞에서 봤으니까, 생중계로 지켜봤으니까 모든 것들을 루이 18세는 지켜봤던 임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루이 18세는 빈 체제에 동의를 하긴 하지만 즉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입헌군주제를 하겠다. 국민들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의회도 수립하겠다라는 식의 공약을 발표를 하게 돼요. 자, 입헌군주제나 의회, 이거는 자유주의적인 쪽에 가까운 그러한 모습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 국민들이 이 루이 18세는 좀 괜찮은 임금인가 보다 하고 지켜보려고 했는데, 이 루이 18세가 이미 즉위했을 때 좀 많은 혁명 시기 고난과 역경을 겪은 후고요. 게다가 나이도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공약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채 씁쓸하게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고난과 역경이 많았다 보니까 이 루이 18세에게는 아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루이 18세 앞에 나왔던 루이 16세의 또 다른 동생이 즉위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샤를 10세라고 하는데요. 형제가 나란히 욕먹기 좀 좋을 이름인 것 같아요. 샤를 10세라고 하는데, 이 샤를 10세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이 프랑스 혁명 시기 나이가 조금 어렸어요. 그래서 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 직전부터 실은 막내 왕자라고 또 좀 오냐오냐 자란 것도 있거든요. 특히 이 샤를 10세를 진짜 이뻐하면서 부모 못지않게 이쁨을 주었던 사람이 있으니 바로 형수였던 마리 앙뚜아네트입니다. 이 샤를 10세가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이 이게 마리 앙뚜아네트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철저하게 뭔가 좀 구체제를 지향하려고 하는, 구체제에 익숙했던 그러한 인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마리 앙뚜아네트를 죽였던 프랑스 국민들에 대한 복수심도 굉장히 컸던 사람이에요. 게다가 어렸기 때문에 그 앞에 나왔던 루이 18세에 비해서는 그런 혁명의 공포, 혁명의 무서움을 많이 느끼지 못했던 임금인데, 이 사람이 즉위하다 보니까 샤를 10세는 자연스럽게 과거로 돌아가겠다. 난 빈체제에 맞춰서 옛날처럼 왕들이 절대 권력을 누리는, 왕이 자유롭게 정치하는 전제 정치를 할 거야 라는 선언을 하게 되고요. 형님이었던 루이 18세의 공약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게 되는 거죠. 자, 바로 이 샤를 10세의 전제 정치를 강화하겠다라는 선언 때문에 프랑스 국민들이 분노하게 되면서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게 바로 7월 혁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습지 7월 혁명 파트 보시면요. 자, 바로 7월 혁명 원인 자유주의 탄압인데요. 바로 이 샤를 10세가 전제 정치를 강화하려고 했다. 여기에서 가장 큰 원인이 됐다라는 거고요. 자, 결국 혁명이 일어나자 샤를 10세 쪽도 못 쓰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국왕 자리가 비어버리다 보니까 이 국왕 자리를 시민들이 새로운 임금을 데리고 와요. 자, 이 사람 이름이 루이 필리프, 혹은 일부 책에는 루이 필립이라고 돼 있는데요. 우리 교과서는 필리프고 영어 발음이라 상관없어요. 뭘 쓰시든. 이 사람인데 요즘으로 치면 약간 시민운동가, 인권변호사 약간 이런 느낌의 인물이에요. 그래서 자유주의 운동을 크게 앞장서서 주장하고 혁명에서도 좀 앞장서서 진두지휘했던 인물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름은 루이지만 요 루이 18세와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남남입니다, 여러분. 주의하세요. 그래서 그냥 평범한 시민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워낙 그동안 이제 활약상이 돋보이다 보니까 이러한 자유주의 운동가가 국왕이 된다면 우리가 원하는 자유주의적인 정치를 하겠지라고 하면서 당시엔이야말로 우리의 시민들의 임금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프랑스 국민들이 루이 필립을 왕으로 세워요. 그래서 7월 혁명 결과 만들어진 왕정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는 7월 왕정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 루이 필립은 자유주의 운동가답게 왕이 있으나 나의 명령보다는 법에 입각해서, 뭔가 의회가 조직한 법에 입각해서 나라를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입헌 군주제를 지향하겠다라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7월 혁명은 자유주의적인 입헌 군주제적 7월 왕정이라는 결과물을 낳았기 때문에 성공적인 혁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7월 혁명의 성공 소식을 들은 주변 국가들도 들썩들썩하는 거죠. 야, 프랑스가 또 움직였더니 이겼대. 그러면서 벨기에라든가 폴란드라든가 당시 약소국에 해당하던 국가들이 독립운동을 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폴란드는 실패를 했고요. 이 벨기에는 성공을 해서 지금까지도 이제 독립국가로 따로 놀고 있죠.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요거는 이제 적당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서 프랑스는 자유주의 혁명을 성공을 했습니다. 자, 성공을 했다는 얘기는 이후에 혁명이 원래는 필요가 없는데 방금 얘기했듯이 2월 혁명이 다시 터지게 돼요.